일단 질문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17년도 9월 고2 지문인데 이번 연도 수능 완성, 수능 직접 연계 교재에 나왔던 토픽이랑 똑같거든? 그러니까는 과거의 것이고 내신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가 없다는 그런 멍청한 생각은 하지 말고 항상 예복습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나오는 질문이 나오니까. 이번 달에 보는 9월 모의고사나 고3 니네가 수능 때도 나올 만한 토픽이니까 어떤 토픽을 가져가면 되냐면은 이 오토노머스 비이클이라는 이 토픽을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오토노머스가 너네 단어장에는 자율적인이란 뜻으로 나왔는데 자율적인 차량이라는 건 즉 자율주행 차량이거든. 운전자가 없이 도로 위를 달리는 차량이죠. 택시기사나 버스기사가 사라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죠. 구글에서도 계속해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니까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갖고 가야 될 것은 유틸리테리언이라는 단어인데 공리적인 게 뭐냐면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공공의 이익이 즉 선이라고 생각하는 사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윤리와 사상 선택한 사람 없어? 그쵸? 벤담하고 밀이 주장하잖아. 벤담은 양적, 그쵸? 공리주의를 중시하잖아. 많은 사람이 행복한 게 즉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벤담이고, 그러니까 여기에선 그걸로 이해하면 되거든. 그래서 밑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그러니까 다수가 행복한 게 이 문맥에서는 다수가 살 수 있는 게 즉 옳은 판단이라고 믿는 걸로 이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같이 첫 번째 줄부터 보면은 뉴 스터디가 주어져. 새로운 연구라는 게 근데 어떤 연구냐면은 퍼블리시 하면은 뭐 출판하다 혹은 게시하다. 게시된 연구죠. 사이언스가 글씨체도 다르고 대문자니까 얘는 고유명사겠죠. 아무래도 사이언스 잡지를 얘기하는 것 같죠. 과학 전문 저널. 사이언스 잡지에 게시된 새로운 연구가 뭐를 보여주냐면 뭐를 드러내냐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어프로브 오버하면 뭐 승인하다 찬성하다 이런 뜻이 있죠. 일반적으로 드라이버 운전자가 없는 이게 구두점이 중요하거든. 그리고 이 OR이 동격으로 쓸 때가 있어. 그리고 내가 이렇게 아이패드로 수업을 하는 거 그대로 구조 파악을 해오는 게 가장 좋다. 동격은 쉼표에 동그라미 치고 내가 항상 이퀄 표시하잖아. 이런 식으로 구조 파악 해와야 되거든, 예습할 때도. 왜냐면 수능까지 준비할 거면 내가 아이패드 수업 그때는 안 하니까 이 정도 구조 파악 가능해야 된단 말이지. 수능까지 볼 사람들 일반적으로 운전자가 없는 즉 자율주행 차량을 찬성한다는 것을 드러낸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차량이냐면은 프로그램이 된 차량이죠. 희생하도록. 여기서 또 이 두 개의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되는데 3번 형광펜 들어서 패신저는 뜻이 뭐냐? 승객이잖아. 승객이라고 하면은 그 탈 것에 타고 있는 사람을 승객이라고 한다. 여기선 자동차고 비행기가 될 수도 있다. 비행기가 될 수도 있어. 비행기를 타고 있는 사람을 패신저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데스트리언은 뜻이 뭐냐? 보행자. 그러니까 비히크, 그 탈 것을 기준으로 안에 있는 사람은 패신저, 그 다음에 밖에 있는 사람은 페데스트리언이 되는 거다. 되냐? 그들의 승객을 희생하도록 프로그램된 자동차를 승인을 하는 거죠. 근데 목적이 뭐야? 뭐 하기 위해서? 보행자를 구하기 위해서. 되냐? 그 다음에 동그란 거를 어디에서 닫으면 되냐? 여기서 닫으면 되죠. 하지만 그러니까 이 벗을 사이로 병렬되는 건 결국에 이 벗 오른쪽에 있는 people all이랑 왼쪽에 있는 뭐냐? people approve of. 되냐? 이 두 개가 병렬되는 거다. 이 등위 접속사를 사이로 이 친구랑 이 친구가 병렬되는 거. 되냐? 그러니까 전부 다 리뷰스 대세 걸리는 친구들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네모가로 어디에서 묶으면 돼, 얘들아? 어떤 단어에서? themselves? 그럼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첫 번째 문장은 지금 6줄로 이루어져 있고 주어는 스터디고 동사는 리뷰를 쓰고 이 대부터 끝까지는 리뷰스의 목적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되냐?
하지만 이러한 같은 사람들이 enthusiastic, 열광적이지 않은 거죠. 타는 것에 대해서. 그러한 자율주행 차량을 그들 스스로는 되냐? 6개의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근데 이 설문조사가 이 전치사 오브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할게. 이거 이화핵심 문법에 추가하고 있는데 이 전치사를 해석하는 걸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거든. 물론 그냥 본능적으로 자연스럽게 해석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화핵심 문법 꺼내라 전부 다. 항상 갖고 다녀. 없는 사람들은 위에 필기해놓고서는 이화핵심 문법 1페이지에 적으시길 바랍니다. 이화핵심 문법 1페이지. 맨 앞에다가 확인할 수 있는데 적으면 되거든. 일단 전치사 오브라고 하면은 전치사마다 갖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 아무데나 적으면 돼. 맨 앞페이지든지 뭐 두 번째 페이지든지 항상 볼 수 있는데 적으시면 됩니다. 전치사 오브의 의미가 혹시 뭔지 알아? 기본적으로? 가지다라는 소유의 뜻을 갖고 있어. 소유의 뜻을 내포하고 있다. 전치사 오브는 기본적으로 가지다라는 소유의 뜻을 내포하고 있고, 해석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보통 A 오브 B 형태로 많이 나오잖아. 그럼 니네 가장 많이 하는 해석법이 뭐냐? 첫 번째는 A부터 해석해, B부터 해석해. B부터 해석하잖아. 그래서 B의 뭐라고 해석해? A라고 해석하잖아. 그쵸? 이게 가장 많이 해석되는 방법이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거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해석해야지 자연스러울 때가 있어. 그러니까 진짜 뭐 문장을 여러 번 보면서 연습하는 방법밖에 없고. 두 번째는 B에 대한 A. B에 대한 A. 그래서 오브를 대한이라고 해석할 때가 자연스러울 때가 있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너네가 많이 보는 표현이잖아. 원 오브 뒤에 어떤 명사가 나와? 복수 명사가 나와가지고 얘를 해석을 어떻게 해? 복수 명사? 그쵸? 중에 하나.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뭐 중에라고 해석되는 거. 보통 이 세 개로 해석하면 10개 중에 9개는 오브가 해결이 되거든? 되냐? 기본적으로 전치사 오브는 가지다라는 소유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 셋 중에 하나로 해석하면은 거의 해석이 많이 되는 거. 그럼 여기서 지금 6 온라인 서베이스 봐봐. 6개의 온라인 서베이에서, 근데 그게 누구에 대한 서베이냐면은 미국의 주민에 대한 서베이거든. 그 다음에 컨덕티드에서 다시 동그란 가로로 묶이잖아. 되냐? 근데 이게 수행이 된 컨덕티드의 결국 선행사는 뭐야? 서베이스잖아. 간단하게 생각하면 전명이랑 분사가 전부 다 서베이 수식해주는 거다. 2015년에 수행이 되었는데 연구자들은,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 구두점에 주의하면, 지금 주어가 나오니까 너네 헷갈릴까봐 여기에 지금 쉼표를 써놓은 거거든. 이렇게 주어가 나올 거라고. 전명 분사 끝나고 이제 주어 나올 거라고 너네 구분하기 쉬우려고 이렇게 쉼표 붙여준 거다. 여기 아까 위에서 두 번째 줄에서도 이 쉼표 보여? 쉼표 2개? 괜히 붙인 게 아니거든. 심심해서. 운전자가 없는, 이게 다시 얘기해서 자율주행 차량이라는 걸 한 번 더 삽입해서 설명해 준 거거든. 사실 얘가 없어도 문장이 맞는데 뭔 말인지 되냐? 이 구두점에 유의해서 봐봐. 왜냐면 구두점에 유의하지 않으면은 그 고3 때 힘들거든. 연구자들은 물어봤답니다. 참가자들에게. 그쵸? 어떻게 그들의 차가 행동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봤답니다. 그럼 우리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게, 보통 원투는 원투 투부정사 형태를 많이 쓰는데 원투도 목적어랑 목적격 보어 형식으로 쓰이기도 하는구나. 그걸 알고 가시면 됩니다. 모든 동사의 문형을 외울 수는 없다. 빈출되는 것만 외울 뿐이지 우리는. 시나리오가, 그 서베이에 관련된 시나리오가 very 동사 뜻이 뭐야? 다양하다, 다르다. 둘 다 외워. 다양하다, 다르다. 시나리오가 다양했답니다. 더 넘버로브는 해석? 수에서. 그쵸? 페데스트리언, 보행자와
승객의 생명의 수에서 다양했답니다. 근데 이 생명이라는 게 구해질 수 있었죠. 다른 요인들 중에서도 그 수가 달랐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모를까봐 예시 들어주잖아.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은 얘 해석 어떻게 하면 되냐? were asked. 질문을 받은 거죠. 수동태니까. 질문을 받았답니다. 그 다음에 it for to 가주어 진주어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AVS가. 자율주행 차량이 더 도덕적인지 아닌지를 질문 받은 거죠. 한 승객을 희생하는 것이 뭐 하는 게 아니라 10명의 보행자를 죽이는 게 아니라 되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거는 한 명을 살릴 거냐 10명을 살릴 거냐잖아. 그 서베이에 참가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자율주행 차량이 프로그램 되어야 한다고. 어떻게? 유틸리테리언? 공리주의적. 그러니까 이게 누구 살리라는 거야 결국? 한 명 살리라는 거야? 10명 살리라는 거야? 10명 살려야 된다고 얘기했거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그쵸? 보행자에게. 되냐? 근데 봐봐. 지금 구조상으로 이 문장을 봤을 때 주어가 participant고 오늘은 진도 많이 안 나갈 거거든. 한번 어떻게 보자. sad가 지금 동사. 이거 그리고 sad라고 읽는다. sad라고 하지 말고 sad라고 이거 sad. 그 다음에 목적어 이렇게 끝났잖아. 근데 뜬금없이 쉼표 나오고 다시 한번 명사 나오잖아. 그러니까 니네가 집에서 구조 파악해온다 하면 여길 이렇게 구조 파악해야지. 한 번 더 부연 설명해주겠다는 거거든. 동격이야 동격. 그러니까 앞에서 말한 이게 결국엔 어떠한 입장이야? 이거 니네 해석 못했잖아 잘. 직역하면 되거든. 꼭 해석 어려워하는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꾸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석하려고 해서 잘 못하는 거야. 그냥 그대로 해석하면 돼. 앞에서부터 천천히. 이게 결국엔 어떤 입장이냐? 두는 입장이죠. 안전을 두는 거죠. 근데 누구의 안전이야? 일단은 얘들아 자연스럽게 지문이 해석이 되려면 덩어리로 의미가 보여야 되거든. 일단 얘 해석 어떻게 할래? 이 밑줄 친 것만. 그쵸? 차량의 밖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순식간에 해석이 돼야 되거든. 이게 순식간에 해석이 되려면은 그 이화역신문법의 대표동사 오른쪽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표현이랑 관계사를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 왜 이게 사람들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도즈 뭐가 생략된 거야 이 사이에? 후 시제 따져서 뭘로 써야 되냐? 비동사. 이거 언제 실시된 거냐? 서베이. 과거에 실시됐을 테니까 이것도 그냥 과거에 맞추자. 되냐? 여기도 이미 sad라고 과거잖아 시제. 주절이 시제 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에서 도우즈랑 아웃사이드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야? who were. 주관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야. 근데 보통 주관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면 뒤에 뭐 남아? 분사 남는데 얘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잖아. 분사나 전명이나 결국엔. 무슨 말인지 해야 돼? 그래서 전명이 남았을 뿐이다. 그러니까 이거 보는 순간 차량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두는 거죠. 되냐? 두는 거야. 어해도 오고는 무엇 앞에잖아. 근데 어디 앞에 두는 거야?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 앞에 둔다는 건 얘들아. 지금 화면 한번 봐봐. 이 A랑 B 중에 뭐가 앞서 있는 거야? A가 앞서 있는 건지 이미지로 그려야 되거든. 안 그러면 이게 절대로 실전에서 니네 이해 못해. 응? 봐봐. 입장은 입장인데 어떤 입장이냐면 두는 거죠. 안전을. 차량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안전을 두는 거죠. 어디 앞에? 운전자와 승객의 안전 앞에. 결국 그러니까 1등으로 가고 있는 거는 얘네야 얘네. 무슨 말인지 되냐? 그거를 머릿속으로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근데 however이잖아. 보통 반전이잖아. 같은 응답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어? 그들이 선호한다고 얘기했죠. 근데 차를 구매하는 걸. 근데 차는 뭐를 사냐? 그들과 그들의 승객을 보호하는 그러한 차량을 구매하는 걸 선호한다고 얘기했잖아. 여기서 한번 끊기죠. 졸리면 뒤에 나가서 들어라. 특히 언제? 만약에 가족의 구성원들이 관여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여기에서 답을 inconsistency로 고를 수 있는 거잖아. 분명히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했어? AV가 누구를 구해야 된다? 결국에는 보행자 구해야 된다고 해놓고 however 기준으로 어때? 차는 근데 정작 뭐 사? 승객을 보호하는 차를 산다니까는 일관성이 없잖아. 뭔 말인지 되냐? 반대잖아, 반대. 서베이 할 때는 밖에 있는 사람 구해라고 해놓고 정작 차 구매하는 것은 나를 구하는 거, 운전자 구하고 패신저 승객 구하는 거를 구매한다고 하니까 표리부동이잖아, 표리부동. 이것이 뭐를 암시하냐면 여기서 대세 걸리는 주어가 뭐냐? few people이죠. 왜냐면은 지금 if부터 어디까지 얘들아? 마켓까지는 부사절로서 대세 걸리는 주어 나오기 때문에 부연 설명하려고 가운데 들어간 거다. 되냐? 그러니까 여기서도 얼마나 친절해. 여기 쉼표 보여? 여기 한번 화면 봐봐. 쉼표 보여? 이제 대세 주어 나온다고 이거 신어 주는 거거든. 부사절 끝나고. 되냐? 이것이 뭐를 암시하냐면 만약에 both A and B죠. 자기를 보호하고 이것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자기를 보호하고 그리고 공리주의적인 차량이 허용이 됐을 때 시장에 이거 해서 어떻게 할래? few 극소수 혹은 아주 적은 이렇게 해석해야지 바로바로 해석할 수 있다. 아주 적은 사람들만이 기꺼이 letter 해석 후자를 기꺼이 탄다는 거죠. 여기에서 후자라는 거는 전자와 후자의 개념은 아니죠. 되냐? 후자가 뭘 지칭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쵸? 유틸리테리언 얘기하는 거죠? 되냐? 그러니까 공리주의적인, 즉 밖에 있는 보행자를 구하는 차량을 탈 사람들이 있어? 있어? 있긴 있죠. 근데 아주 적어. 1000명 중에 1명. 그게 포인트다. 뭔 말인지 이해되죠? 비록 이거는 뭐라고 읽어 얘들아 이거? 대시 부연 설명할 때 이거 쓴다. 부득점. 비록 그들이 선호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선호할지라도 해서 투도소가 함축하는 게 뭐냐? 찾아봐. 그래 지희 한번 해봐. 투도소가 함축하는 게 뭐야? 불러. 꼭 질문하면 다시 한번 얘기해드려 애들이. 그쵸? to ride. 그쵸? 그러니까 후자를 그러니까 나는 뭐야? 나는 나를 지키는 거를 살 테니까 너는 보행자를 지키는 건 사라. 이거죠. 극한 이기주의. 이게 현실이죠. 응?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도 되게 중요하거든. 이게 얘들아 얼마나 친절해. 이게 주어지. 동사 어디 있어? persist 이렇게 멀리 있는데 니네 헷갈릴까봐 이 사람 친절하게 지금 점을 그쵸 쉼표 2개 찍어준 거야. 이거 지금 이거 실망했어. 나 니네 주말에 하는 거 보고 또 촌스럽게 이 위치에서 동그랗게 이렇게 괄호 여는 애들 있더라고. 이러면은 안 되지. 응? 내가 항상 이렇게 표시했는데 분명히 응? 이렇게 표시해 와야 돼. 계속적 용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 용법이 뭐냐면 앞에 있는 명사를 그냥 계속해서 설명해 주겠다는 거야. 이 inconsistency 불일치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설명하거든. 윤리적 긴장을 설명한답니다. 일단 between A and B잖아. 이거 진짜 많이 나오거든 고3 때. A에 해당하는 명사 하나 부르라고 하면은 뭐를 해? 얘죠 얘. 얘가 A죠. 그 다음에 B는 대시죠. 이 대시 지칭하는 게 뭐냐 도냐. 얘가 지칭하는 게 뭐야? 일단 단수야 복수야? 그것만 말해봐. 단수야 복수야? 동이한테 물어보는데 왜 뒤에 있는 애들이 긴장하지? 단수야 복수야? 단수죠? 그럼 대시 지칭하는 게 뭐야? 더 뭐? 굿? 되냐? 대시 지칭하는 건 단수다. 도우즈가 지칭하는 게 복수고 그 불일치라는 것은 그리고 그것은 설명하거든. 윤리적 긴장은. 근데 어디에서의 긴장이냐면
개인의 이익과 대중의 이익 사이.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이익이잖아. 오브가 소유니까. 그 다음에 대중이, 나 제대로 했냐? 개인이 갖고 있는 이익과 대중이 갖고 있는 이익 사이에 윤리적 긴장을 설명하는데 이게 persisted 지속이 될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형용사 얘들아, 형용사. 다양한 설문조사 이야기에 걸쳐서 지속된답니다. analyzed는 뒤에서 앞으로 시나리오스 그냥 부연 설명해주는 거다. 분석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에서 윤리적 긴장이라는 것은 결국 긴장감이 고조된다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잖아. 그러니까 개인을 살릴 거냐, 소수를 살릴 거냐, 다수를 살릴 거냐의 찬반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긴장이라는 것은 답이 없는 문제니까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결국에 41번의 답은 뭐야? 5번이네. 그러니까 딜레마를 다시 한번 얘기하면 텐션 정도로 볼 수도 있겠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하잖아. 자율주행 차량이죠. 패신저를 구할 거냐, 페데스트리언, 보행자를 구할 거냐. 그래서 42번의 답도 5번이고 여기서 또 패시미즘이란 단어가 중요한데 얘 뜻이 뭐냐? 비관주의죠. 난 못할 거야. 이미 끝났어. 이런 관점이고 얘 반유하는 뭐야? 옵티미즘이죠. 옵티미즘. 낙관주의. 이제 뭐 파지티브, 네거티브 아니고 이런 단어를 조금 외워야 되거든. 너네 춥냐? 추워? 난 추워. 33번. 야, 그 긴팔을 갖고 다녀. 여기서 33번 보면은 바로 우리가 배운 거 나오잖아. 원오브 복수명사니까는 바로 해석 어떻게 하면 돼? 원, 하나, 는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근데 뭐 중에 하나냐? 가장 신기한 혹은 호기심이 있는 그림 중에 하나는 되냐? 르네상스 시대의 되냐? 뭐 의미까지 해석하면 르네상스 시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신기한 그림 중에 하나가 뭐야? careful? 조심스러운 묘사거든. 뭐에 대한? 그쵸? 잡초가 있는 얘가 그냥 땅덩어리라고 해석하면 돼. 패치가 덩어리란 뜻이 있거든. 그래서 땅의 덩어리, 땅덩어리. 잡초가 무성한 땅덩어리의 조심스러운 묘사거든. 근데 이거 듀러란 사람이 그린 거거든. 듀러는 추출해냈답니다. 디자인과 조화를. 뭐로부터 추출해냈어? apparently? 겉보기에 혹은 명백하게 무작위의 모음으로부터. 되냐? 근데 뭐를 모아놓은 거야? 잔디와 풀을. 그쵸? 모아놓은 거죠. 되냐? 근데 이 잔디와 풀이라는 게 어떤 거야? 그대로 해석하면 돼. 그냥 앞에서부터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번 생각하지 않는 잔디와 풀이죠. 뭐 하려고? 보려고. 되냐? 그냥 바로바로 쭉쭉 해석하면 된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방법은 뭐야? 그러한 일반적인 것을 취함으로써 테이크는 밖에 있는 걸 안으로 끌어오는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뒤로가 그 일반적인 것을 가지고 옴으로써 그는 그의 예술적 정신을 컨베이 뭐 할 수 있었대? 전달할 수 있었죠. 어떠한 형태로? 순수한 형태로. 비슷한 방법이라고 하니까 비슷한 예시가 또 나올 거거든. 과학자들은 종종 빈칸한답니다. 뭐 하려고 할 때? 이해하려고 할 때 본질을. 근데 무엇이 갖고 있는 본질이야? 문제가 갖고 있는 본질이죠. 즉 문제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할 때. 그 다음 스터딩은 세모가로 묶으면 되냐? 동명사 주어져. 그 다음에 이게 문장의 구성 성분으로 보면은 애들아 어보이즈가 일단 동사잖아. 그럼 시스템은 문장의 구성 성분상 뭐냐? 그쵸? 동명사의 목적어다. 응? 상대적으로 간단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것은 뭐를 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복잡성을 피할 수 있답니다. and 뒤쪽으로 애들아 봐봐. 얼라우려 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나오지. 그 다음에 목적격 보어잖아. 얘가 목적격 보어 결국엔. 그러면 더 깊은 통찰력이라는 게 얻는 게 아니라 얻어지는 거니까 투부정사의 수동태 나온 거다. 우리 그 분명히 했다. 응?
더 깊은 통찰력이 얻어지도록 허용한답니다. 얘들아, 무엇이 더 깊은 통찰력을 얻도록 해? 무엇이? 그쵸? 단순한 시스템을 연구하는 게. 그러니까 단순한 시스템을 연구하면 불필요한 복잡성은 제거하고 깊은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뒤로도 무엇으로 자신의 예술성을 전달했어? 잡초 따위로. 뭔 말인지 이해되냐? 이것은 특히나 사실이랍니다. 언제 사실이야? 우리가 이거 니네 해석 잘 못했잖아. 그냥 쭉 해석하면 돼. 처음부터 천천히. 뒤로 자꾸 가지 말고 앞에서부터. 우리가 이해하려고 할 때 사실이랍니다. 어떤 것을? 근데 어떤 것이야? problematic?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뭐만큼 문제가 되는 거야? 배우는, 그러니까 투부정사가 지금 ability 수식해주는 거다. 배우는 우리의 능력만큼 문제가 되는 것을 이해하려고 할 때 사실인데, 그러니까 얘들아, 이거는 글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인간의 반응이라는 게 갑자기 인간의 반응 왜 나와? 일단 소대꾸문인 건 알잖아. 되냐? 여기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반응은 앞문장이랑 연결시켰을 때 어떠한 반응 얘기하는 거야? 인간이 학습할 때의 반응이 너무 복잡하잖아. 니네 어떻게 영어 공부하는지, 니네 어떻게 학습되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학습 반응 얘기하는 거. 인간의 학습 반응이라는 게 너무 복잡해서 결과적으로 그것들은 어때? 어렵거든. 객관적으로 해석하기가. 그러니까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결국에 뭐야? 휴먼 리액션이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이 어떻게 할지 객관적으로 해석하기 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해결책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학습 방법을 조금 연구해 볼 수 있을까? 이투 일단은 가져와 진주어. 그냥 바로 해석하면 돼. 가끔씩 도움이 된다. 뭐가 도움이 되냐면 스텝백, 한 걸음 물러나서 consider, 생각해보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어떻게 모데스트 하면은 애들아 이걸 겸손한 생명체라고 하면은 이게 잘 문맥상 어색하잖아. 보잘것없는 이란 뜻이 있어. 보잘것없는. 모데스트. 얘랑 동의어가 선택지에 뭐냐? 모데스트. 험블이잖아. 험블도 겸손한이란 뜻도 있거든. 근데 보잘것없는이란 뜻도 있어. 험블맨 하면은 문맥에 따라 겸손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어떻게 더 보잘것없는 생명체. 이것도 너무 친절하죠. 얘 지금 주어 나오고 예를 들면 어떤 게 보잘것없는 생명체 얘들아? 박테리아나 잡초와 같은 것이 어떻게 그들이 직면하는, 이것도 챌린지에서 어떻게 할 거야? 그쵸? 문제. 도전, 문제, 어려움이란 뜻이 있거든. 그러니까 문맥상 적절하게 그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한 발짝 물러나서 고려해보면 좀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반응은 복잡하니까 뭐를 조금 연구해보면 돼.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는지 본질을 알려면 박테리아나 잡초 같은 거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면은 인간의 학습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선택지 2번에 답이잖아. 이거 그러고 얘들아 니네 빈칸 잘 못 맞추잖아. 이거 건너뛰고 풀잖아. 어려워가지고. 이게 이유가 못 맞추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기만 보지 말고 이거를 붙여서 해석해야 돼. 과학자들은 종종 연구하기로 선택한다. 보잘것없는 뭐 주제를. 되냐? 이렇게 과학자들은 종종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냐? 개인적인 경험 아무것도 안 나오고 3번은 과학자들은 작업한다. 면밀히 협력하여. 서로? 협력 내용 아니고 4번 과학자들은 look for 뜻이 뭐냐? 찾는다. 해결책을.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어디에서? 과거 얘기 나온 거 없어. 과거에서 해결책 찾는다는 얘기 없고. 5번은 과학자들이 hypothesis 뜻이 뭐냐? 가설을 검증한다. 뭐를 통해? 많은? 실험 많이 한다는 얘기도 안 나오잖아. 간단한 거 연구하라는 거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humble subject랑 같은 표현이 어디 나와? 본문상에 한 3개 정도 나오거든? 한번 찾아봐. 빨간색 네모 박스 한번 쳐봐. 찾는 애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표시해봐. 3개 있거든. 본문에 3개. 한번 찾아봐. 1분 줄게. 1분.
니네 찾은 것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표현이 뭐냐? 험블이랑 같은 맥락으로 쓰인 형용사가 뭐야 얘들아? ordinary죠. 그쵸? 위에서 6번째 줄 맞나? 빈칸에서 위로 2줄 올라가면 되거든? 이거죠. 이거 일반적인 거. 이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pure form으로 찾았어? simple systems로 찾았어? simple systems로 찾았냐? 이거죠. simple system. 그 다음에 마지막이 뭐야? modest creatures. pure form. 그러게 얘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한데 일단 안 칠게요. 그 ordinary thing 밑에 있는 pure form 모르겠다. 괜찮을 것 같아. 이거도. 근데 얘도 괜찮을 것 같아. 얘도 천아. 집에서 꼭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응? 이미 해석 썼기 때문에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느낌 다를 거거든. 그 다음에 39번. 근데 실제로 얘들아 우리가 수능장애 있다고 생각했을 때 39번을 접근할 때는 너네 일단 네모칸 안에 붙어있냐 본문 붙어있냐? 네모칸 안에부터 아무 생각 없이 제발 읽지 말고 표시를 하면서 읽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딱 하나야. 그냥 이거를 문장 안에 넣어주면 되거든. 적절한 곳에. 그랬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힌트가 뭐야? however이죠. however. 그러니까 however이 가장 내 실제로 수능장에서 구조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지는 않거든. 실제로 내가 수능장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구조 파악을 하면서 문제를 풀면 어떨까? 진짜 내가 수업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1등급 맞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맞더라고. 내가 2년 전에 정시반 친구가 있었는데 정시반은 그 4개월밖에 준비 안 하잖아. 이미 2학기만 하면 되니까 한 4개월. 그 주말마다 모의고사를 보거든. 그 클리닉 하는 걸 주말마다 한단 말이야. 내가 화요일인가? 화요일에 2, 3학번 애들 2학번 애들인가? 2, 3학번이냐? 2학번 애들 만났거든. 거기 알아? SKB 앞에 내가 만난다 했잖아. 전상구. 아 내가 미친. 수업이 6시 40분에 끝나는 줄 알고선 7시에 만나자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7시 40분에 끝나는 거야. 근데 애들이 또 몇 시에 전화했는지 알아? 그럼 걔네들 7시 반에 전화를 한 거야. 30분 기다리다가. 결국 내가 8시에 도착했어. 미안해가지고. 근데 괜찮아. 걔네는 즐거운 애들이야. 그래서 막 먹고 싶은 거 다 시키라 하고 여튼 4명 나 포함 5명 모였거든. 아니 그 사진을 찍었거든. 그거 뭔지 알지? 사진 포토그램인가? 아 근데 그 QR코드 왜 안 찍혀? QR코드가 안 찍혀. 그래서 갖고 와서 조금 이따 물어보려고. 여튼 중요한 건 그게 아니지. 걔네가 입을 모아서 하는 말이 그거야. 걔네 2명이 정시반이었거든. 그게 가장 도움이 됐다. 그 주말에 나와가지고 그 모의고사 맨 너네 도움 되잖아 그거. 그치? 여하튼 이 얘기가 왜 나왔지? 뭐 하다 나니? 아 맞다. 그래서 여하튼 그 걔는 아니고 그 전 2학번 애인데 그 주말마다 푸는 모의고사 때 이렇게 구조 파악을 하고 있는 거야. 하나하나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내가 걱정이 되는 거야. 근데 걔가 풀고 있을 때는 뭐라고 말을 못 하잖아. 걔도 집중하고 있으니까. 그게 끝나고 그랬어. 야, 너 이거 시간 안 모자르냐? 그랬더니 자기는 괜찮대. 이게 마음이 편하대. 처음부터 그게 이렇게 풀어. 그래서 내가 근데 걔 계속 1등급이었고 결국에 정시에도 1등급이긴 했거든. 그래서 내가 내심 이게 가능하구나. 그거를 느꼈거든. 구조 파악하면서 읽으면서. 내가 하지 말라고 하는 행위 중에 하나야. 나 이것도 하지 말라 해. 이렇게 글을 읽는 애들이 있어. 실제로 니네 이거 연필로 이렇게 밑줄을 쳐야지 읽는 느낌이 나. 막 이러면서 의미는 없어. 의미는 없는데 이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 뭔가 그러고서는 내가 보면은 또 이렇게 밑줄을 다 찢어야 끝까지 그리고 다시 돌아가.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의미 없는 밑줄이니까 나는 얘들아 눈이 더 빨라. 눈이 더 빠르고 니네가 그 정도의 경지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글을 읽을 때 이렇게 안 읽어. 사실 이렇게 읽거든? 글을?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많이 읽다 보면 답을 찾으면서 읽거든 실제로. 그러니까 글이 니네가 진짜 의식하고 읽으면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약간 사선으로 확인해가면서 읽는 느낌이 더 강하거든. 근데 줄을 그으면은 이게 눈을 이게 따라간단 말이야 이 줄이. 그러니까 훨씬 느려져 속도가. 물론 습관으로 굳으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서 실제로 글을 내가 수능장이라고 생각하면 만약에 네모칸을 읽잖아? 그럼 딱 2개 칠 거야 동그라미. 이거랑 이거. 왜냐면 결국에 이 네모칸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거든. however 뒤쪽으로 쿠키가 나쁘다. 그거 얘기하는 게 전부거든. 그러니까 실제로 나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표시하고 이 본문을 읽기 시작할 거거든. 그러려면은 단어도 단어지만 독해가 돼야 되거든. 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니네 기계적 해석도 잘 안 되잖아. 이상하게 해석하니까는 글 이해 안 된다 하고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 경우가 발생하니까는 지문을 여러 번 읽어보는 게 여하튼 중요하다는 게 포인트거든. 자신의 전략대로 여하튼 1등급 받으면 되는 거니까. 가끔씩 마지막으로 얘기하자면 그 소름 돋을 때가 있거든. 애들한테 그 이제 정시반 애들의 모의고사 점수 하나하나가 예민하니까 그때 정시반 인원이 적었어. 3명밖에 없었거든. 근데 정시반은 지금도 4명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 정도의 실력을 갖추기가 참 힘들어. 정시까지 가기가. 근데 내가 9월 모의고사인가? 그랬는데 일단 듣기 다 맞았냐고 물어보고 듣기 다 맞았냐고 했더니 3개를 틀렸다는 거. 3개 틀리면 1등급이 아니잖아. 듣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몇 등급이 했더니 1등급이라는 거야. 그게 더 무섭지 않아? 듣기 3개 틀리고 1등급이었다는 건 독해 다 맞았다는 거. 그게 더 무섭지 않아? 그래서 순간 그거 소름 돋았잖아. 진짜 무섭다 얘네. 동물적 감각이 좋은 애들이 있어.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그런 애들이 있어. 막 그 모의고사 100점 나오고 그러고선 하는 말. 너무 쉬웠대. 그러니까 너무 쉬웠다는 게 내가 잘해서 쉬웠다는 게 아니라 시험 문제가 너무 쉬워서 100점이 많을 거란 얘기거든. 싫죠? 그런 애들 있어. 여하튼 열심히 해봐. 할 수 있어. 수능이 그런 수준의 글이야. 니네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글. 너네는 할 수 있어. 네모칸 안에 보면 갑자기 막 용기를 주죠. 맨날 뭐라고 하다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있잖아 얘들아. 컨선? 얘 컨선 알고 있는 뜻 다 얘기해봐. 그쵸? 관심사 또 염려 그쵸? 걱정 이런 뜻을 다 알고 있어야지 적절하게 해석이 되거든. 하지만 염려라는 게 뭐 제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raise도 니네가 알고 있는 뜻이 뭐야 동사로? 기르다잖아. 기르다 사실. 근데 기르다가 아이를 기르다일 때는 양육하다고 식물을 기르다일 때는 재배하다고 혹은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거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선 제기하다라고 해석해야겠죠. 염려가 제기가 되어 왔답니다. 얘들아 내가 이거 얼마나 설명 많이 했는데 이거 지금 능동태야 수동태야? 이거 raise 대표적인 타동사 중에 하나잖아. 수동태로 쓰이면 그럼 뒤에 이렇게 네모로 목적어가 올 수가 없다고 내가 몇 번이고 얘기했잖아. 응? 그러니까 얘는 지금 뒤에 보면 대시 쓰임이 뭐야? 동격이죠. 뒤에 문장 완전하니까 컨센스 수식해주는. 고3 될수록 이런 문형이 많아진다. 선행사가 바로 앞에 안 있고 좀 멀리 떨어져 있거든. 어떤 염려가 제기되어 왔냐면 쿠키가 이것도 아까랑 문형 똑같지? persist 동사 나올 때랑 얘 또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부연 설명이지. 그래서 동사 어디 있어? 그치? 이 구조가 보이지? 쉼표 2개 찍고 부연 설명하고 동사 나오는 거거든. 쿠키는 그리고 그것은 추적할 수 있거든. 사람들이 온라인에서 하는 것을. 근데 이게 violating 침해할 수도 있답니다. privacy 그쵸? 사생활을.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침해할 수 있어? 준사역 동사죠? 회사나 정부 기관이 축적하도록 도움으로써 개인 정보를 지금 여기까지 해와야 된다 얘들아. 이렇게까지 꼬부랑까지 항상 이렇게 밑줄 치고 이거 안 해왔으면 진짜 안 돼. 다음에 예습한 거 볼 때 이렇게 돼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되죠? 여하튼 이 네모칸에서 하는 말은 결국 쿠키가 긍정이야 부정이야? 부정적이라는 내용인 것만 갖고 가면 돼. 구구절절한 거 빼고. favorite은 가장 좋아하는 이란 뜻이 있다. 가장 좋아하는 웹사이트가 가끔씩 사용자에게 인사하잖아.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비유할 때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온라인 있잖아. 맞띄는 문장이 어때? 불완전해서 뒤에 목적어가 없는 거야. 온라인은 여기에서 부사다. 온라인에서라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네모칸에. 여기에서는 그러니까 형용사로 쓰인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은 형용사로도 쓰이고 부사로도 쓰인다는 게 포인트다. 온라인 서점이 그들의 얘 뜻 뭐야? 그들의 뭐야 뜻? 고객이다. 고객, 커스터머리 고객이고 컨슈머가 소비자다. 소비자. 그러니까 이거 구별해서 외워라. 이거를 구분하는 지문이 나올 수도 있거든. 고객은 뭔가 관리에 대한 대상 같은데 컨슈머는 단순 그냥 구매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느낌이잖아. 그들의 고객을 환영한답니다. 뭘로 환영해? 그 이름으로. 뭔지 알죠? 니네 인스타 들어가면 누구누구님 환영합니다 이런 거 나오니? 인스타를 안 해. 그리고 온라인 북스토어가 제안해주죠. 아이고 젠장. 새로운 책을. 어떤 새로운 책은? 그들이 읽기에 좋아할 것 같은 책을 추천해주잖아. 이거 유튜브에 피드 뜨는 거랑 똑같죠. 니네 볼만한 동영상 끝도 없이 보잖아. 리얼 이스테이트 뜻이 뭐야? 부동산. 사이트가 주어져. 그들의 비지터에게 새로운 프로퍼티스는 뜻 어떻게 해석할래? 그쵸? 자산이란 뜻도 있고 그 중에서도 부동산이란 뜻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선 지금 부동산 사이트 얘기하니까 부동산이라고 해석해야겠죠. 그러니까 문맥상 다 단어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있거든. 프로퍼티가 물론 특징이란 뜻도 있지만 새로운 부동산에 대해서 방문자에게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게 어떤 부동산이야? 시장에 방금 나온 그러한 부동산이거든. 이러한 뭐 트릭 기술이라는 것은 가능해지는 거죠. 어떻게 함으로써? 쿠키에 의해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쿠키를 뭐 해주려는 것 같아 얘들아? 심표가 동격으로 부연 설명이죠. 쿠키가 뭐야 얘들아? 결국에는 작은 파일 되냐? 근데 뭐가 저장해? 인터넷 서버가 저장하는 파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은 뭘로 쓰인 거야? 뭐냐 수빈아? 동격이야? 당하지 말고 구조를 봐봐. 주어 있어? 목적어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목적격 관계대명사다. 응? 스토어도 얘 타동사거든. 그냥 문장 하나 만들어봐. I store it 되잖아. 내가 그것을 저장했다. 어색하지 않으면은 타동사라고 생각하면 돼. 뒤에 명사 아무거나 붙여서. 응? I love it. I know it. 응? I think it 이상하잖아. think of, think of. think는 자동사고. 그렇게 아무거나 붙이면 되거든. 인터넷 서버가 저장하는 작은 파일인 거죠. 어디 안에다가? 개인의 웹브라우저 안에다가. 되냐? 그래서 그것이 뭐 할 수 있는 거야? 그것들을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 that에서 연거 여기서 닫는다. 그럼 얘들아 이시지칭하는 건 뭐야? 민지야 이시지칭하는 거 뭐냐? 그거. 그치 인터넷 서버고 데미지칭하는 게 뭐예요? 윤성아. 인터넷 서버가 뭐를 기억할 수 있냐? 뭐시기? 스몰 파일스? 스몰 파일스 자체는 쿠키스를 지칭하는 거기 때문에 아니야. 다른 거 찍어봐. 아니야 너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읽어봐 천천히. 그러게. 너네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 당연히 individuals 웹브라우저스라고 나는 생각했었거든. 인터넷 서버가 개인의 웹브라우저를 저장을 하면은 그 개인이 들어왔을 때 인식할 수 있잖아. 그러게 스몰 파이스인가? 니네 생각하기엔 뭔 거 같냐?
쿠키를 인터넷 서버가 쿠키를 기억한다? 넘어갑시다. 고민해주고 답변해줄게요. 여튼 후보는 두 개거든. 스몰 파일스 아니면 난 당연히 인디비주얼드 웹 브라우저스라고 생각했는데 좀 더 고민해보고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지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이 나올 만한 게 없잖아. Therefore, 그러므로 쿠키는 매우 benefit은 뜻이 뭐냐 얘들아. 동사 뜻으로 혜택을 주다, 이롭게 하다. 개인을 이롭게 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를 들어서 뒤에도 긍정적인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 되잖아. 쿠키는 세이브가 아까는 AV 차량에서는 덜어주다, 구하다 였잖아. 근데 여기선 덜어주다라는 뜻이거든. A에게 B를 덜어주다. 유저에게서 초월하면 뜻이 뭐냐? 귀찮은 일을 덜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귀찮은 일이 구체적으로 뭐야? 이름을 입력해야 하고 주소를 입력해야 하는 것에 대한 귀찮은 일이죠. 어디 안에 입력해야 돼? 상업적인 웹사이트에 에브리타임도 세모가로다. 뭐뭐 할 때마다. 얘 추가해서 외워라. 그들이 구매를 할 때마다. 너네 네이버페이 할 때마다 주소랑 이름 입력 안 하잖아. 쿠키가 저장해가지고 그쵸, 바로바로 미리 입력해 놓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4번 뒤쪽은 쿠키의 긍정적인 내용이잖아. 맞냐? 그러니까 답이 몇 번 안에 들어가야 되냐 지금까지 5번. 왜 그러냐면 보안이라는 게 또 다른 컨센서스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니네 답의 근거를 고를 수 있는 게 물론 뭘로도 염려잖아. 염려. another 염려잖아. 그러니까 네모 안에는 뭐야? 처음에 나오는 염려, 반전 포인트 나온 다음에 5번 전까지는 긍정적인 내용이다가 5번 뒤쪽으로 이제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하지만 첫 번째 염려는 무엇에 대한 염려예요? 한 줄 요약하면 이 네모칸에 나오는 염려는 프라이버시죠. 사생활에 대한 염려고, 그 다음에 5번 뒤쪽에 나오는 염려는 뭐야? 보안에 대한 염려가 나오네. 그러니까 염려가 두 가지가 있네. 쿠키에 관련해서. 쿠키가 그러니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공유 컴퓨터 진짜 니네 학교에서 쓰는 거 훨씬 덜 안전하게 만들 수 있고, 앞을 뒤쪽으로 목적어 두 개 나오네. 해커에게 많은 방법을 제공해 줄 수 있죠. 그 시스템에 침입할 되냐? 사생활 침해와 보안에 문제가 있다는 거. 이건 지금 답이 안 나올 것 같아. 나중에 답변해 줄게요. 그 다음 30번. 이것도 너네가 헤맸던 지문 중에 하나인데 봐봐. 이거 똑같아. 드월킨이 제시한답니다. 클래식 하면은 고전적인 주장을 제시한답니다. 특정한 종류의 평등에 대해서. 근데 무엇에 대한 평등이냐면 기회의 평등이거든. 드월킨의 관점에서 역시나 전명이 문장에 나오고 주어 나오기 전에 쉼표로 끊어놓은 거다. 정의라는 것은 얘들아 여기에서 unjust 뜻이 뭐냐? A에서 unjust 뜻이 뭐야? 그죠? 불공정한 혹은 부당한 이런 뜻이거든. 그럼 just는 형용사로 뜻이 뭐야? 정당한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justice가 정의라는 뜻이 되는 거다. just가 정당한이란 뜻이 있어. 단지란 뜻이 아니라. 단지란 뜻도 있고. 드월킨의 관점에서 근데 이거 구조 이상하지 않아? requires 나온 다음에 대절 이하로 뜬금없이 동사의 원형이 나오잖아. 여기 사이에 뭐가 생략됐기 때문이야? should죠. 이거 어떻게 알았어? 뭐 때문에? requires 이거 무슨 동사냐? 주장, 제안, 요구의 동사의 대절에는 should가 생략될 수 있다는 거. 이거 수능에도 나올 수 있는 어법 포인트니까 꼭 갖고 가라. 이 be determined에 이번 형광펜 아니 밑줄 쳐놓겠죠. 선택지에서는.
정의라는 걸 뭐를 드월킨의 너네가 알아야 되는 건 이거는 드월킨의 입장만을 얘기하는 것 뿐이다. 드월킨의 관점에서 정의라는 건 뭐를 요구해? 사람의 fate 뜻이 뭐냐? 운명이라는 게 결정되어야 하죠. 이거 쫄지 말고 그냥 바로 해석하면 돼. 아까처럼 직역. 무엇에 어떤 것에 의해서? within은 어디야 얘들아? 안. 개인의 통제 안에 있는 것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는 거야. 무엇이 아니라? 운이 아니라. 그럼 얘들아 구구절절 젠장 여기서 네모가로 묶는 거 맞죠? 그쵸? 동그란 거로 여기서 묶고 되냐? 그럼 봐봐 이거 요약을 하자면 드월킨은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냐 한마디로 계속해서 첫 번째 줄도 두 번째 줄도 드월킨이잖아. 드월킨은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단어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뭘로 꼽을래? 그쵸? 개인의 통제를 중시하는 사람이다. 개인의 통제 그것만 갖고 가면 돼. 드월킨은 개인의 통제를 중시하는 사람이구나. 문맥상 얘랑 같은 표현을 우리 또 찾을 거거든. 개인의 통제랑 비슷한 표현을 한 두 번 더 나오는데 만약에 차이라는 게 웰빙이라고 하면은 니네가 만족하는 상태 정도로 갖고 가면 된다. 그냥 웰빙이라고 나는 해석할게. 그 웰빙에서의 차이는 만약에 웰빙에서의 차이가 결정이 된다면 상황에 의해서 근데 어떠한 상황이야? 놓여진 상황이죠. 개인의 통제의 아웃사이드니까 어디야? 밖에 놓여진 상황에 의해서 결정되잖아 차이가. 그럼 그것들은 어때? fair이야? unjust야? unjust지. 드월킨의 입장에서는 개인이 선택하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지금 개인의 통제 밖에 있는 환경에 의해서 결정되면 안 되지.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게 뭐냐? 그쵸? differences죠. 차이. 이러한 주장에 따르면 그냥 계속해서 반전 포인트 없이 드월킨의 입장에 대해서만 얘기해주고 있다. 근데 이번에는 inequality니까 불평등이죠. 웰빙의 불평등이라는 건 근데 이게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평등 있죠. 근데 어디에서의? 개인의 선택이나 취향에서의 차이에 의해서 만들어진 웰빙의 불평등은 acceptable일까? intolerable일까? acceptable. 왜 acceptable해? 불평등인데? 근데 이 불평등이 왜 생긴 거야 얘들아? 개인의 선택 때문에 생긴 거잖아. 그러니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얘랑 individual choices랑 같은 표현이 person's control이 되는 거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되냐? 너네가 선택한다, 통제한다. 결국엔 너네가 결정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드월킨이라는 사람은 자유의지를 되게 중시했던 사람이네. 하지만 우리는 seek to 하면 try to랑 동의어다. 제거하려고 시도해야 한다, 노력해야 한답니다. 웰빙의 불평등을. 근데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진 불평등이야? 요인에 의해 만들어진 불평등은 제거해야죠. 근데 이게 어떠한 요인이야? 그쵸?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웰빙의 불평등. 그러니까 다시 한번 노란색 형광펜이랑 같은 표현이 뭐야? 개인의 책임이죠. 개인의 책임. 응? 어려워. 쉽지 않아. 기준을 잡아야 돼. 그럼 이 등위 접속사 and를 사이로 병렬되는 건 뭐냐 얘들아? 오른쪽에 있는 which랑 왼쪽에 있는 that이다. 그 다음에 이 표현 알죠? prevent A from B 하면은 뜻이 뭐다?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되냐? A가 B 하는 것을 막다. 법부터 해석하면 하지만 우리는 제거하려고 해야 한답니다. 웰빙의 불평등을. 근데 이게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 개인의 책임이 아닌 요인에 의해서 만들어진 웰빙의 불평등은 제거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요인? 개인이 성취하는 것을 막는 요인은 제거해야죠. 그나 그녀가 가치 있게 여기는. 되냐? 닫고. 우리는 그렇게 한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기서 두쏘가 받는 거는 뭐야? 두쏘. we. 그치? eliminate inequality. 이 위에 있는 거 받는 거다. 얘.
어떻게 함으로써 불평등을 제거할 수 있냐? 기회의 평등을 보장해야 되냐 무시해야 되냐? 보장해야죠. 기회의 평등이 중요한데 드월키는 혹은 접근에 대한 평등을 보장함으로써 기본적인 자원에 대한 되냐? 그러니까 드월키는 결국에 뭐를 중시하는 사람이야? 평등과 통제, 자기가 선택할 수 있냐 없냐 이거를 되게 중시하는 사람이네. 그래서 답을 몇 번으로 고르면 돼? 그쵸? (2번) 2번으로 고르면 되죠. 2번. 그 다음에 또 혹시 어려운 거 있냐? 한 10분 정도 남았거든. 하나만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고 싶은 거 있어 지금? 없어? 괜찮아? 그럼 질문해도 돼? 그게 그럼 우리 36번의 순서 배열의 근거만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36번. 36번 순서 배열 문제인데 순서 배열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일단 네모칸부터 읽어야죠. 그냥 해석 안 하고 접근을 어떻게 하는지만 알려줄게. 일단은 네모칸을 읽고 내용을 이해를 한 다음에 순서는 무조건 BCA 순서로 읽는다고 생각하면 되거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ABC가 아니라 BCA 순서로 읽으면 된다. 왜 그러냐면은 보통 A가 첫 번째로 나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거든. 그래서 BCA로 순서로 읽으면 되고 실제로 B를 첫 번째로 읽는다고 생각했을 때 순서 배열의 가장 큰 힌트가 되는 표현은 뭐냐? 노란색 형광펜 어디다가 적었냐? 더 버튼이잖아. 그쵸? 그 버튼의 실제 목적은 사람들이 믿게 만드는 거다. 이 네모칸 다음에 나오는 표현으로 적절한 것 같아? 적절하죠. 너네가 이미 예습해온 상태일 거니까. 왜냐면은 네모칸 안에 어떤 표현이 있어? 버튼. 그쵸? 명사가 처음 언급될 때는 부정관사죠. 어를 붙이고 두 번째 언급되면 덜을 붙이거든. 그래서 B가 첫 번째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다면 1번으로 적으면 되냐? 그러면 우리 선택지의 답이 2번 아니면은 3번으로 좁혀지거든. 실제로 수능장에서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야지 시간을 단축하면서 풀 수 있거든. 그 다음에 이거 답이 고맙게도 BCA죠. 그 다음에 C에서 답의 근거로 노란색 형광펜 못 쳐왔냐? 그죠? 이 똑같은 것이 적용이 된다. 무엇에도? 열린 버튼이나 닫힌 버튼에도 엘리베이터에서. 왜냐면 B에서 신호등에 대한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 같은 사례로 엘리베이터 버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에서는 뭐를 답의 근거로 찾았냐? A가 마지막에 와야 된다는.
이유는 모르는데 나 여기다가 1번인 건 괜찮았네. Fake temperature dials. 왜 그랬을까? C에 온도 관련 얘기가. 그러냐? 그랬나 보다. 근데 이거 그쵸? 그러네. 그쵸? C의 마지막 그러니까 순서가 2, 3번으로 가려면은 C의 마지막 내용이 밑에서 세 번째 줄만 볼게. 그러한 트릭이라는 것은 또한 설계가 되는 거죠. 오피스에서. 일부 사람들에게 항상 너무 덥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항상 너무 춥거든. 그러니까 클레버 기술자가 일루전을 만들어내는 거죠. 통제에 대한. 계속해서 통제라는 이슈가 나오는 게 중요하다. 영어에서 통제가 되게 중요하거든. 페이크 템퍼러처 다이얼을 만듦으로써. 그러니까 여기서 온도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는 거기에 대한 해결책으로 테크니션이 페이크 템퍼러처 다이얼 만드는 얘기 나왔네. 그래서 내가 여기다 1번인 거 한번 쳐놨나 보다. C에서 마지막에 온도 얘기 나오니까는 A에서 가짜 온도 다이얼로 되냐?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2학년 때까지만이고 이런 걸로 순서 배열 찾기는 사실 힘들어요. 고학년으로 갈게.